많이 알려진 상식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영양과 근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이한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깨달은 건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들어 고단백 식품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고기를 드시면서도 근육이 계속 빠진다고 호소하셨거든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진짜로 받아들이는 단백질, 즉 소화가 쉽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비싼 보충제보다 강력하고 우리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선택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남는 양이 다르거든요.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선택한 분들은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몸이 어떻게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음식 세 가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왜 그 음식들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확신하게 된 건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선택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보고 손주를 안을 수 있거든요. 그 근육을 지키는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식품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만난 74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밥과 나물 반찬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후들거려 벤치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다며 한숨을 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드시는 편이었어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죠. 그런데 왜 근육은 계속 빠지는 걸까요?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먹고는 계셨는데 몸이 흡수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변화 과정이 바로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권한 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세 가지였습니다. 건새우를 아침국에 넣고 황태무국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고 검은 콩을 불려서 죽으로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평범한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1.5kg 늘었고 지팡이 없이 시장을 두 바퀴 돌며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죠. 활기찬 표정으로 이 박사님, 요즘은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질 않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드시는 국 한 그릇, 반찬 하나를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볼 때 힘이 남고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식품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단백질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근육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선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0%나 낮다고 해요. 제가 만난 70세 김정숙님은 평소 삼겹살을 즐겨 드셨는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 대신 흰살 생선으로 바꿔드리라고 권했죠. 명태나 동태 같은 부드러운 생선으로요. 그랬더니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하실 때는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위에 오래 머물러서 소화 부담이 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이 속에 가장 편하시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해야 근육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거든요. 일본 노년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미네랄이 부족한 노인은 근육 감소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76세 윤순자님은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그래서 검은 콩죽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3주 정도 드시니까 다리 쥐가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 경련은 보통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채소나 견과류를 꼭 곁들이세요. 그래야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다만 짜게 간하면 미네랄 흡수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렇다면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흡수율을 높이는 식단 조합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단백질과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2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72세 김철수님은 건새우와 시금치 된장국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많거든요. 이 조합으로 석 달을 드시니까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건새우와 시금치, 황태와 무, 검은 콩과 들기름입니다. 이런 조합들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다만 두부와 시금치는 매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은 피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조합으로 식사를 하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더 좋은 조합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가격과 실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비싸면 계속 먹기 어렵잖아요. 꾸준히 먹으려면 부담 없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시니어 식단 연구 자료를 보면 실천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격 부담이라고 해요. 좋다고 권해도 비싸면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거든요. 80세 최순옥님은 비싼 보충제를 드시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태무국을 권했죠. 황태는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무도 1년 내내 있잖아요. 이걸로 매일 국을 끓여 드시니까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같은 건 비싸지도 않고 보관도 쉽잖아요. 가공 보충제는 단기간 효과만 있고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보충제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부담스럽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들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단 30일의 꾸준한 실천이 근육 회복을 결정합니다. 일주일 먹다가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울 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1.4kg 증가했다고 합니다. 82세 박정숙님은 30일 동안 매일 황태무국을 드셨어요.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주차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지팡이를 놓으셨어요. 혼자서 화장실도 가시고 마당도 쓸고 정말 달라지셨죠. 하루 한 끼 단백질 식품 중 하나만 꼭 챙기세요. 아침 국에 건새우 한 줌이라도 좋고 점심에 황태무국 한 그릇이라도 좋아요. 처음엔 미약해도 3주차부터 변화가 옵니다.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30일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단백질을 선택하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쉽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조합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음식은 뭘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찾아낸 3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근육을 살려주는지 구체적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70%나 되고 칼슘도 엄청나게 풍부해요. 작은 한 줌에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을 정도죠. 게다가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요리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국에 넣어도 되고 볶음에 넣어도 되고 부침개에 넣어도 되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시금치 된장국에 건새우를 한 줌 넣는 겁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다만 염분이 높으니까 싱겁게 조리하셔야 해요. 건새우 자체에 짠맛이 있어서 된장을 평소보다 적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국에 건새우 한 줌만 넣으셔도 하루 단백질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김치볶음에 넣어도 정말 좋습니다. 김치를 볶을 때 건새우를 한 줌 넣으면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요. 돼지고기를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를 볶을 때 건새우를 꼭 넣습니다. 아침 국에 건새우 한 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편하고 효과 좋으니까 꼭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황태포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건데 단백질 함량이 80%에 달해요. 거의 무지방이고 소화도 정말 잘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황태의 장점은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별도로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국물이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 저는 황태무국을 가장 추천합니다. 무에 있는 소화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더 높여주거든요. 황태무국을 끓일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로 간을 조절하세요. 다시마를 한두 장 넣고 끓이면 자연스럽게 간이 맞고 미네랄도 풍부해집니다. 황태는 불려서 찢어 넣으면 되고 무는 납작하게 썰어서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황태무국을 드셔도 근육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황태무국으로 근력이 좋아진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요. 오늘 아침 황태무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최강자예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한테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검은 콩의 장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려서 밥에 넣어도 되고 죽으로 끓여도 되고 분말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셔도 됩니다. 저는 검은 콩죽을 가장 추천해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거든요. 검은 콩죽을 끓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설탕을 절대 넣지 마세요. 검은 콩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불려서 믹서에 갈아서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해요.
아침 대용으로 검은 콩죽 한 그릇이면 단백질도 채우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불려놨다가 아침에 끓이면 되니까 손도 많이 안 가요. 검은 콩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실래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으며 소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보관도 쉬워요. 건새우는 냉동실에, 황태는 냉장고에, 검은 콩은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번갈아가며 드시면 영양 균형도 잡히고 단백질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건새우 시금치국, 화요일, 목요일은 황태무국, 주말에는 검은 콩죽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 30일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주 차부터는 분명히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확신을 갖게 된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 음식들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다음으로는 이 식품들을 활용해 30일 챌린지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꾸준히 드실 수 있는지 실제 일주일 식단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은 건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매일 챙기면 근육은 언제든 되돌아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소화만 안 되고 속만 더부룩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면 근육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무국 한 그릇, 검은 콩죽 한 그릇이 여러분의 다리에 다시 힘을 줍니다. 지팡이를 놓고 시장을 혼자 가고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음식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다가 한 달 후에는 놀라워하시고 석 달 후에는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별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드시는 국 한 그릇, 반찬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이 붙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우울감을 없애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주죠. 74세 박영자 할머니가 손주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은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세요. 매일 아침 건새우 시금치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6년째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국 한 그릇에 건새우 한 줌을 넣어 보세요. 그냥 평소처럼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이시되 마지막에 건새우를 한 줌만 넣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근육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한 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을 드셔보세요. 아마 3일째부터 몸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볍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저녁에 다리가 덜 무거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느낌이 좋으시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황태무국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주말 아침에는 검은 콩죽으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매일 세 가지를 다 먹을 필요 없어요. 하루 한 끼 한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새우국, 내일은 그냥 평소 식사, 모레는 황태무국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막는 의외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 실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영양을 연구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되살릴 수 있고 활력은 되찾을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은 가능하다는 권유.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국에 건새우 한 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삶의 질을 바꿀 겁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에 가시면 이 3가지부터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식탁에 올리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단백질로 하루를 채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